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시작할 때 반갑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상황에 진짜로 반갑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진짜 쉽지가 않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는 단순히 무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가 됐거나 연인의 문제가 됐거나 가족의 문제가 됐거나 온갖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문제거리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슬픔과 그다음에 이제 고통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최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뭐냐? 버티는 것이다. 그냥 우리의 삶은 버티는 삶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30대 중반이 됐거나 40살이 됐거나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몇 년생이든지 간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과거를 회상해 봤었을 때 진짜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지. 야, 그때는 진짜 죽을 동안 내가 힘들었지. 근데 이거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또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진짜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구나. 도저히 내가 버틸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도 어찌저찌 버티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딱 오니까 그때를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막 죽도록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버티다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한 기억의 저편으로 그냥 묻게 되겠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잘 버틸 수가 있는 것이냐?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현실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자꾸 망상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 현실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결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 아픔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이렇게 툭툭툭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때는 좋았지.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때는 좋았지. 야, 그때는 좋았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이 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별로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 별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남이 얘기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순간이 별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이거만큼 나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좋았지, 과거에는 우리가 행복했지, 과거에는 내가 좀 잘 나갔지, 과거에는 내가 돈도 많았지, 다 그 쌀데기 없는 소리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과거 얘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과거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죽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가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면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과거에서 냉동인간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지금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지금 좀비처럼 살아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오늘 제가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너무 막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도 사업도 대박이나 인간관계도 다 좋아.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그거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저주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야, 네가 방금 버티면서 사는 거라며. 버티면서 산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꾸역꾸역 그냥 잘 버티면서 야 오늘도 살았다 내일도 살았다 내일도 살아봅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일상을 버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상을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일상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저주에 다 빠져 계십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를 갖다가 버틴다라고 착각을 그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라면 오늘 왜 사셨습니까? 엊그제와 다른 어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제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일상이라고 하는 거에 저주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익숙해지는 거지. 반복되는 거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말씀드릴까요? 지금 벌써 여러분 1년의 절반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영상 언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 벌써 2025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2025년도 6월 7일인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금 많이 갔으며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지금 절반이 지났다니까요. 너무 이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의미하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미가 없는 삶은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이랑 두 달 전이랑 세 달 전이랑 자기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왜 한 달 동안 살아 계셨습니까?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왜 살아 있었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제와 내가 뭐가 달라졌지? 이틀 전에 나와 내가 뭐가 달라졌지? 한 달 전과 두 달 전과 세 달 전과 아니 올 초랑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일상이라고 하는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상을 깨부셔야 돼요. 일상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있어야 창의성이 있는 것이고 반복이 있어야 곧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질들레지 얘기긴 합니다만 반복이 있어야 곧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똑같은 거를 반복한다라 그래가지고 반복된 일상인데 차이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복된 일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창조적인 어떤 결과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창조적인 어떤 생각도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 아닙니까? 근데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창의적이고 아무런 어떤 그 성과나 아무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반복이라고 하는 거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과 차이입니다. 반복과 동일성이 아니고요. 반복 앤드 차이예요. 반복이 있어야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차이가 있으려면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복 혹은 차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그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막 쭉 보다가 그 무슨 뭐 영감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해주는 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윈 아시죠? 마윈이 35살까지는 16,000원을 받으면서 영어 강사로 일했대요. 그런데 36살이 되니까 알리바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J.K. 롤링 아시죠? 해리포터의 저자. 32살 때까지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J.K. 롤링이 33살이 되니까 해리포터를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파울로 코엘로, 이 연금술사의 작가죠. 39살까지 같은 경우는 잡지 기자 여행자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인데 40살이 돼가지고 연금술사를 쓴 거예요. 사뮤엘 잭슨, 뭐 영화 배우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영화 배우 아닙니까? 45살까지는 단역 배우로서 무명 배우로서 살아가다가 46살에 펄프 픽션을 만나가지고 대박을 친 거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레이크루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프랜차이즈화를 시킨 51살까지는 믹서기 판매원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52살에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것이죠. 커넬 샌더스 KFC 창립자죠. 64살까지 치킨 레시피 하나를 갖다가 1000번이 넘게 거절을 당했는데 65살에 KFC를 창립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아마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랜마 모지스라고 하는 분, 이분도 유명한 화가인가 봅니다. 77살까지를 평생을 그냥 가정주부로 살다가 78살에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가지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고, 루이스 브루주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제 그 작가인데 71살까지는 무명의 조각가였다가 78살은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만큼 그렇게 위대한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조각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냥 그 의미 없이 어제, 엊그제,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6달 전이나 내가 뭐가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일상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면 늦지 않을까? 아닙니다. 일상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시는 분들, 반복성이 있는 분들만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두커니 우직커니 매일매일 그렇게 일상을 성실하게 버텨낼 수 있었던 사람만이 지금 시작해도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 압도적인 다수는 지금 해도 될까라는 질문조차도 못해요. 성실하게 안 사는 사람들은. 일상이라고 하는 반복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 질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나아가서 실제로 해야죠.
71살이 됐건 77살이 됐건 80세가 됐건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질문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내 삶에 뭔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반복이 있으면 곧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내리셔야죠. 의미를 만드셔야 되고 차이를 만드셔야 되죠. 반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과 차이입니다. 반복과 동일성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상이라고 하는 저주를 떨쳐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